조정민 결승 앞두고 뼈 때리는 혹평에 직면했다. 기존 이미지에서 꼭 탈피해야 한다. 오늘은 굉장히 아쉬운 무대였다. 라는 혹평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이번 현역가왕 방송편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 예상을 거의 벗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결과가 나와서 참 어찌 보면 이 당연하다라는 것이 마냥 기분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참 불공정하다라는 것도 정말 눈에 많이 보여서 제가 사실 이번 리뷰편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좀 감이 안 잡힐 정도인데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역가왕 기사는요, 방송 중에도 실시간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많은 무대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쭉쭉쭉 터져 나왔어요.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연예인 판정단 총 420점을 이야기하면서 아시다시피 드디어 끝장전 신곡 무대가 펼쳐졌죠. 어떻게 됐습니까? 자, 강혜연 씨가 292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좀 약간 점수가 작게 나온 거 아니냐. 첫 무대부터 290점은 사실 하위권 점수대가 맞았습니다. 후반부에 가서는 뭐 엄청난 점수들이 나왔기 때문이죠. 자, 어찌됐건 이 혹평을 받았던 이 조정민 씨도 사실 강혜연 씨보다는 높이 나왔어요. 311점을 받았단 말이죠. 평균 300점 이상의 점수들을 이 대부분의 가수가 받게 되었다라는 점을 놓고 보면 강혜연 씨 점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낮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참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윤수현 씨의 무대였습니다. 무려 371점이에요. 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수현 씨 무대, 이때까지 천태만상 2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가장 잘 어울리는 선곡으로 무대를 했어요. 선곡이 아니라 신곡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런데 저 정도의 고득점을 받을 만 했었나? 저 고득점으로 인해서 뭐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윤수현 씨는 아예 운명이 뒤바뀌고 말았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 별사랑 씨 같은 경우 감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실력과 연륜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글쎄 이게 무슨 말이었겠습니까? 사실 이 별사랑 씨 무대 같은 경우가 무려 389점, 더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아시다시피 음이탈까지는 아니지만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엄청나게 높은 점수를 획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부동의 우승 후보 중에 하나죠. 박혜신 씨는요, 사실 흠잡을 것 없이 굉장한 고득점을 했습니다. 사실 별사랑 씨가 389점 받은 것보다는 이 박혜신 씨 무대가 390점 받은 게 더 저는 개인적으로 고개가 끄덕여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점수를 받은 이 두리 씨가 사실 뭐 제가 예상했었던 이들 중에 하나죠. 그래도 꽤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 현장감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때문에 부득이하게 점수를 한번 되짚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강력 우승 후보인 마혜진 씨. 이 몽당연필. 굉장히 자신과 어울리는 것 같은 노래로서 훌륭한 점수를 또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우승 후보들이 등장을 합니다. 크지 않은 점수 차이로 김다현 양이 전유진 양에게 승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등장한 김다현 양의 무대. 제가 당초 말씀드린 것처럼 이 MG 트롯이 무엇인지를 잘 선보여줬고, 사실 저번 이 라이벌전에서는 댄스 트롯이었는데 뭔가 좀 댄스가 약했다, 이렇게 비판하신 분들도 아마 이번 칭찬고래 신곡을 부르며 춤을 춘 김다현 양의 노래 무대를 본다면 아마 비판하시기 좀 어렵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에 비해서 어려운 곡들을 불렀는데 나이와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를 받아서 훌륭히 무대를 소화했다. 그러면서 김다현 양이 무려 411점 고득점을 받게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김다현 양도 엄청나게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엄청난 점수와 극찬으로 결승 진출하게 된다. 여러 번 반복드렸는데 그거 아니다. 가짜뉴스 하지 마라.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제가 전유진 양에 대한 좋은 이야기만 하신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김다현 양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게 될 거다. 받았다고 하더라. 실제로 엄청나게 높은 점수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류원정 씨, 글쎄요, 칭찬 대비 엄청나게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무려 266점이라는, 사실 앞에 강혜연 씨가 받았던 수준의 점수를 받았는데 그것보다도 너무나 낮은 점수를 받게 됐어요. 사실 마스터진에서는 소화력이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바로 무대가 뭐였습니까? 바로 가수 린 씨였거든요. 글쎄요, 린 씨 무대 다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기존 무대와의 큰 차이점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린 씨가 혹평을 받았었던 무대하고도 비슷했습니다. 그 특유의 고음과 얇은 음으로 이 약간 자신만의 스타일로 트롯을 부르는 그냥 똑같은 린 스타일의 노래였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 심사위원단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노래하는 모습이 예쁘다, OST 여왕과 트롯 여왕 중에 어떤 호칭을 듣고 싶냐, 와, 뭐 그냥 이건 뭐 극찬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어느 정도 극찬이었냐면 김다현 양 극찬보다 린 씨의 극찬이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 어땠죠? 말도 안 되는 최고 득점 435점을 받았습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1위를 했던 김다현 양이 2위로 이렇게 내려앉는 순간이었는데 여러분, 이 정도로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한 무대였습니까? 제가 린 씨를 싫어하지도 않고요. 개인적인 억하심정도 당연히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방송 프로그램의 흐름을 보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린 씨가 엄청 고득점을 받았는데 이게 왜 밀어주기였는지 결정적인 증거가 결과 발표 때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발표 이전에도 굉장히 황당했던 건 바로 이 대국민 투표예요. 자, 8주차 국민투표에 1위에 전유진, 2위에 류원정, 3위에 강혜연, 4위에 윤수연, 5위에 마리아, 6위에 박희신, 7위에 별사랑, 8위에 마이진, 9위에 김다현, 10위에 조정민입니다. 린씨 보통 10위, 9위 하지 않았습니까? 어디 갔죠? 대국민 투표에서 사라지고 말았네요. 그런데 황당한 건 린씨가 최고 득점을 받았네요. 아니, 대국민 투표는 빵점이나 다를 바 없는데 심사위원단 점수는 최고점 1위에 올라섭니다. 아니 여러분, 이런 방송 프로그램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뭐 그런 말도 많이 나오고 저 역시 그렇게 좀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현역가왕 제작진이 린이라고 하는 가수를 많이 밀어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대국민 투표에서 하순위에 머무르다 못해 이제는 순위권 밖으로 아예 사라졌는데 심사위원단들은 이렇게 극찬을 했다? 제가 진짜 방송 보면서 탄식을 많이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무대가 펼쳐졌습니까? 맞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김양이 무대를 펼쳤는데 김양도 극찬을 받으면서 342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윤수연 씨와 이 김양 요번 끝장전에서 상당한 고득점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뭔가 가슴이 아팠다, 이런 말도 심사위원단에서 나옵니다. 어떤 가슴이 아팠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이 나왔고 결국 김양은 눈물을 쏟게 됐죠. 그리고 등장한 전유진 양의 무대, 달맞이꽃에 빗대어서 표현한 이 노래 무대, 스포일러부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대치가 높았던 무대입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어땠습니까? 일단 도입부부터 많은 분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특히 고음 파트. 지금 김다현 양 역시 전유진 양과 강력한 라이벌 후보이고 고음을 정말 잘 지르는 가수인데, 이번만큼은 이 전유진 양의 달맞이꽃 노래가 이 전유진 양의 특유의 파워풀한 고음과 서정적인 목소리와 기가 막히게 맞았지 않나. 환상적인 조화를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전유진 양이 김다현 양과의 라이벌전 대결에서 아쉽게 패배를 했지만 아쉬워하실 필요 없다. 끝장전 신곡 미션 무대에서 말도 안 되는 무대를 선보였다고 한다라고 했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다들 난리가 났죠? 관객석에서도 박수가 나오고요. 마스터도 박수가 나오고요. 정작 전유진 양은 굉장히 긴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윤명선 씨는 이러한 말도 했습니다. 이거 OST로 나오면 난리 나겠다. 기가 막히겠다. 그리고 노래가 정말 어렵다. 노래 파트가 정말 되게 고음 파트다. 이거는 유진이니까 저만큼 부르는 거야 라는 극찬까지 쏟아졌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고난이도의 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부른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난이도 자체가 너무나 높았던 노래인데 그럼에도 고음을 그냥 빵빵 터뜨렸죠. 대단했던 무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승전결이 훌륭했는데 작곡가가 혹시 짚어준 거냐라고 물어보자 전유진 양이 자신이 직접 그렇게 구성을 했다. 이런 게 천재성 아니겠습니까? 노래를 해석하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표현할 줄 아는 것도 정말 프로페셔널한 가수들과 최정상급의 가수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인데 이걸 벌써 전유진 양은 해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발전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고 했는데 와, 점수가 어땠습니까? 413점을 받았네요. 물론 대단합니다. 물론 대단한데 이 전유진 양과 김다현 양 2점 정도의 점수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김다현 양도 엄청나게 잘 부른 거죠. 그런데 리는 뭐죠? 435점? 아니 전유진 양과 김다현 양의 노래 무대가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정말로 이 가수 린 씨와 20점이 넘는 점수 차이가 나왔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저는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원픽 가수가 따로 없어요. 다들 훌륭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유진 양이 이 린 씨의 435점보다도 못한 김다현 양 역시 이거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자, 이게 나중 최종 발표 때 얼마나 민낯이 뜨거웠는지 고스란히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바로 한번 보여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차후에 이제 음원 성적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국민 음원 투표 점수에서 이 전유진 양이 국민 판정단 점수를 제외하고 3위까지 올라왔어요. 김다현 양은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요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 아이러니할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 8위 하던 가수들이 2라운드 작곡가 판정단의 점수와 대국민 응원 투표를 합산하니까 압도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작곡가와 마스터단은 김다현, 전유진이라는 두 명의 참가자를 탈락 위기에 놓였다가 기사회생시켰다가 요거 반복하면서 시청률 확보하고 있다. 제가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점수는 그냥 우리가 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국민 응원 투표 점수 보세요. 전유진 양이 140점, 김다현 양이 130점입니다. 그런데 린 씨는 70점입니다. 70점. 야, 이 20점이나 앞서는 고득점을 받는 린 씨가 사실 대국민 응원 투표 점수에서는 이 두 친구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1위를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대국민 투표에서도 빵점인데 심지어 린 씨는 마스터 점수와 이 연예인 작곡가 판정단 점수를 합산하니까 그래도 탑4 안에 위치를 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민낯이 더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중간평가에서 제가 이제 예측했었던 참가자들이 요렇게 대부분 박혜신 씨가 3위, 마혜진 씨가 4위, 강혜연 씨가 6위, 별사랑 씨가 7위. 자, 10명 안에 다 들어옵니다. 린 보세요. 5위입니다, 5위. 5위밖에 안 돼요. 국민 판정단 점수가 지금 보세요. 마혜진 씨보다도 낮습니다. 그러니 국민 판정단 점수를 합산한다 하더라도 과연 린이 앞에서 고득점을 받으며 1위를 할 만했냐라는 거죠. 결국 어땠습니까? 최종 1, 2, 9, 10위가 딱 나왔는데 제가 앞선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요 세 사람이 붙고 류원정 씨가 탈락하게 될 거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저에게 가짜뉴스라는 비판까지 하시더라고요. 결과는 어떻게 났습니까? 다시 맞붙게 된 이 두 친구가 결론은 어떻게 나왔죠? 전유진 양이 압도적인 1위, 김다현 양이 압도적인 2위. 요렇게 결과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보세요. 국민 판정단 점수도 전유진 양은 298점으로 압도적인 1등이고요. 김다현 양은 국민 판정단 점수가 이 전유진 양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여서 제가 볼 때는 점수 차가 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최종 총점이 전유진 양을 제외하고는 김다현 양이 압도적으로 2위입니다. 그리고 전유진 양은 1000점이 넘었어요. 14명의 참가자 중에 유일하게 1000점을 넘은 참가자로서 결승 진출을 했고 이것을 김다현 양은 진심으로 축하를 해줬습니다. 압도적인 1위입니다. 압도적인 1위. 무려 1000점 돌파를 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전유진 양도 대단하지만 김다현 양도 대단하다. 왜냐하면 36점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이 얼마나 대단한 점수 차입니까? 이 두 친구가 결국 최종 진선미를 가르게 된다. 제가 왜 강조해서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MVP를 타게 되는 전유진 양, 이러한 말을 하죠. 준결승 최종 1위를 할 거라고 자신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 절절한 마음이 관객분들에게도 전해져서 눈물을 펑펑 쏟아냈죠. 그리고 아직은 자신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위에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 인성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결국 최고 결승 진출을 확정지은 전유진 양의 성공적 부활의 무대였다. 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리아 씨가 결승 진출을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다시피 이 최종 탈락으로 류원정 씨가 확정이 됐고 김양이 진출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윤수연, 김양 이 두 사람 결승 무대에서 탑7 안에 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가수 린 씨도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린 오열. 또 오열했다. 미안하다. 나는 못하겠다. 자, 요런 기사 타이틀. 굉장히 좀 이례적인 기사 타이틀이죠. 보통 기사 타이틀이 이렇게 감정 표현으로만 나오는 경우는 참 드물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 이 린 씨가 결국 왜 이러한 말을 했을까? 실제로 현역가왕 기사 검색을 해보면 뭐 현장 이탈을 했다. 나는 못하겠다. 이런 말들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이 아시다시피 이번 현역가왕에서 가수 린 씨가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 전유진, 김다현이라고 하는 이 두 친구, 특히 그 중에서도 이 김다현 양과 이 가수 린 씨의 인연을 이걸 뭐 악연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물론 이게 린 씨가 의도한 건 전혀 아닐 겁니다. 이 제작진의 공정성에 어긋난 결과가 결국 지금의 이 린의 부담감으로 저는 좀 이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본방송에서 또는 영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다르겠죠. 이때까지 제작진은 가수 린 씨가 가사 실수한 것에 대해서 그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방송에 담길 리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 린 씨가 방송에서 말하지 못하는 부담감은 가사 실수에 따라서 김다현 양에게 말도 안 되게 승리를 했었던 이러한 대목들이 켜켜이 쌓인 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사가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겠죠? 마스터 평가를 듣는 내내 휘청거리고 오열했다. 나 못하겠다. 또 극찬을 받은 걸까요? 자,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현역 가왕 린이 결승전을 앞두고 제작진과 인터뷰 도중 오열하면서 현장을 이탈한다. 자, 말 그대로 결승전을 앞두고서 또다시 격한 심경 변화를 보였다. 히트 작곡가 윤명선으로부터 어머나 이후 두 번째 감탄사가 나오는 노래다. 앞으로 자주 부르게 될 것 같다라는 확신을 보였고, 윤명선 작곡가 역시 신곡을 바로 소화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린의 베테랑 면모에 극찬을 전하여 감동하게 만들었다. 보니까 또 엄청난 호평을 받은 것 같아요. 하지만 린은 무대에 나서기 전 제가 이 노래를 더 사랑하게 될지 멈추게 될지 결정이 나는 날이다. 의미심장한 출사표를 던져서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어 린이 윤명선의 트로트 신곡을 열창하자 마스터석과 평가단 모두 술렁이기 시작했고, 한 마스터는 정말 뒤집기와 뒤집기의 연속이다. 요동치는 순위 변동에 대한 안타까움과 탄식의 한마디를 터뜨려 긴장감을 돋궜다. 보니까 윤명선 씨의 트로트 신곡을 린 씨가 열창을 해서 윤명선 씨가 감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린은 마스터들의 평가를 듣는 내내 눈물을 닦아내더니 무대 뒤로가 긴장이 풀린 듯 휘청이며 오열하고 제작진과 인터뷰를 하던 도중 끝내 미안해 나 못하겠어라며 자리를 벗어나고 만다. 격동의 라운드를 거듭하면서도 늘 의연하게 자신의 목 이상을 해내던 린이 이토록 결렬한 심경의 변화를 표출한 이유가 무엇일지 끝장전에 대해 많이 이목이 집중된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린 씨에 대한 극찬 평가가 또 쏟아졌을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린, 김양 이 두 가수는요, 제작진의 원픽이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 좀 번외로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여기 채널은 전유진 양만 응원하는 곳 아니냐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지금 이번 영상이 바로 린 씨와 더불어서 김다현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 원픽 가수는 엄연히 3년 이상, 4년 차 동안 응원하고 있는 가수가 있습니다. 제 영상의 90%는 이 가수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여러 이슈를 전하다 보니 이 전유진, 김다현 두 사람과 다른 가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하지만 제작진의 원픽은 제가 봐도 린, 김양 거의 확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수 린 씨는 가사 실수까지 했는데 계속해서 극찬받아요. 딱 한 번 저번에 혹평 아닌 혹평을 받았죠? 그거 혹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수 린 씨는 아시다시피 오늘 선공개가 된 이 김다현 양과 이미 대결해서 엄청난 이점을 받습니다. 만약 가수 린 씨가 그때 탈락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저렇게 결승전에 진출해서 김다현, 전유진, 린 3파전이 열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나아가선 김다현 양이 탈락 위기에 놓이는 상황 자체가 벌어졌을까요? 김다현 양이 벌써 몇 번이나 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탈락 위기에 갔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모든 상황이 이 린이라는 가수를 중심으로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제작진의 의도가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이 공식 영상을 통해서 김다현 양과 전유진 이 두 사람의 무대만이 신곡 무대가 선공개가 됐어요. 제가 앞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 자체가 김다현과 전유진 이 두 사람의 파급력이 워낙 막강하고 이 둘이 시청률을 견인해 나간다라는 건 뭐 사실 방송 보는 시청자들이라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팩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 사람의 무대가 선공개될 수밖에 없었다. 지금 보면 사실 마스터들이 극찬했다라고 하는 린 가수의 무대가 선공개되지는 않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작진도 자신들이 밀고 있는 가수와 실제로 잘 나가고 있는 가수는요, 갭이 있다. 차이가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제가 앞서서 이 서혜진 PD의 인터뷰의 일부를 발췌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린 씨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보세요. 발라드의 여왕으로 유명한 린의 트로트 도전 배경은 무엇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불타는 트롯맨을 끝난 후 린이 트로트 앨범을 내고 싶다면서 컨텐츠 협업 제안을 해왔다. 야, 이제 보니까 린 씨가 먼저 컨텐츠 협업 제안을 했네요. 미팅 중에 현역가왕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바이벌 프로그램 참여 가능성을 물어봤더니 흔쾌히 오케이를 하더라. 그때 나는 이 판이 더 커질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들었다. 린이 참여함으로써 현역가왕을 과감히 밀어붙이는데 정말 큰 힘이 되었다.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 현역가왕 제작진에서 린이라는 가수를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이 나왔는지 여기 나와 있네요. 이미 린 씨 측에서 트로트 앨범을 내고 싶다라며 컨텐츠 협업 제안을 해왔습니다. 린 하면요, OST 여왕이고 음원 파워가 막강하거든요. 그런데 트로트 앨범을 내게 됐을 때 이 현역가왕이라는 프로그램만큼 확실한 홍보성 방송 프로그램이 존재할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역가왕에 출연했던 다른 가수들, 탈락자들조차요, 신곡을 내고 신규 앨범을 발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역가왕을 통해서 요번 끝장전에서는 린 역시 극찬을 받은 신곡 발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신곡 발매가 결승전에서 최종 탑7을 선정하는 강력한 음원 스밍 점수로서 활용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어떻죠? 이 가수 린이 발매하는 이 앨범 자체가 결국 뭐랑 일맥상통합니까? 현역가왕하고 함께 음원 발매를 한 것이면 이거 저작권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눠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죠? 가수 린은 앨범 홍보를 해서 좋고,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현역가왕 측에서는 저작권 음원료를 나눠 가질 수 있고, 차후 어떻죠? 린의 신규 트롯 앨범 발매까지 이거 이슈가 계속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보니까 현역가왕에서 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린이라는 가수가 가사도 완전히 다 틀렸고 김다현 양과의 승부에서 말도 안 되는 점수로 앞섰고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뭐 흔히 말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가수 린 씨가 한일전에서 유리해서 뭐 이런 의혹도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는 다 앨범 발매 컨텐츠의 큰 그림이었네요. 글쎄요, 무슨 자신감으로 서혜진 PD가 저렇게 당당히 인터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제가 확대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기 나열된 사실들만 놓고 이때까지 가수 린 씨가 실수하고 김다현 양이 말도 안 되는 부당 대우를 받았었던 부분에 대하여 이 김다현 양이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한두 번 울지 않았어요. 오죽했으면 툭 하면 운다. 김다현 양을 지적하는 악플들이 괜히 달렸겠습니까?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 오면 여러 번 울게 될 거예요. 지금 린 씨도 또 오열하지 않습니까? 왜? 부담감 때문이죠. 왜 부담감 때문일까요? 그럼에도 자신이 극찬을 받으니 저 같아도 좀 민망할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린 씨가 올렸던 사과 댓글이 아직까지도 그 이후로 수주가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 어디에서도 회자되고 있지 않아요. 유튜버들만이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는 앨범 발매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나아가서는 서혜진 PD는 이러한 인터뷰를 했어요. 탈락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편집이 인상적이다. 맞다. 현역들은 정말 치열하게 싸운다. 그리고 결과에 승복한다. 그 마음이 전해지니 한 명이 탈락하면 다 같이 울더라. 시청자들도 공감하고 함께 눈물 흘린다라는 반응을 접했다. 그래서 탈락자의 이야기도 편집 없이 다 보여주고 있다. 서혜진이 정신 차렸나 보다라는 댓글도 봤다. 하하. 제작진 역시 꾸밈없이 무대 위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힐링을 얻고 있다. 글쎄요, 제가 볼 땐 아닌 것 같습니다. 진행자인 신동엽 씨 역시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에 대하여 20년 넘게 지켜봤는데 깜짝 놀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현장에서 보여지는 현역 가수들의 애절함을 신동엽 씨가 알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결국 어떻죠? 현역가왕 탑7이 트롯거린 재팬과 국가대항전을 치르게 되는데 한국 가수가 일본 시장에 안착하는 건 쉽지 않지만 결국 이 한일전을 통해서 일본에도 연착할 수 있지 않겠냐. 일본 진출을 위한 대항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의 트로트는요, 단순히 트로트로 장르를 국한할 필요가 없다. 엔카 가수도 있지만 다양한 노래를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가요를 부르는 트롯거린 재팬의 탑7도 존재한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양국에서 동시에 문자 투표가 진행되는 만큼 흥미로울 것이다. 다양한 장르가 나오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했네요. 트로트의 유통기한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나. 스타킹을 오랫동안 연출했는데 10개월쯤 됐을 때 방향성을 두고 고민에 빠지자 아이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의지가 없는 것이다 라는 지적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트로트 역시 의지만 있다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다. 수요 계층이 분명히 존재한다. 정해진 유통기한은 없다. 앞으로도 지금 불타는 트롯맨 2도 나올 거다. 현역가왕 2도 나올 거다. 얘기 많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죠? 많은 어그로와 많은 현역 가수들의 이 탈락 위기에 연출되는 모습들로 시청률이 확보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말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시청률 파워를 위해서죠.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 역시 유튜버고 어그로 끌지 않나? 어그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저는 적어도 공정성이 어긋나는 가짜 심사와 같은 또 이해되지 않는 점수 결과가 나오는 이런 심사단의 기준, 그런 형태로 영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그로와 공정성이 어긋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김다현 양은 자신의 신곡 무대를 선보였어요. 일명 칭찬고래죠.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웃고 즐기는 그런 무대를 만들고 싶다. 실제로 그랬어요. 너무나 신나고 가슴이 콩닥대고 작곡가 신유 역시 행복해하는데 신유 작곡가에게 곡을 받은 것으로 김다현 양의 신곡이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래가 나와서 춤도 추고 김다현 양의 MZ트롯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정말 놀라운 건 공개된 지 6시간 만에 2.3만 회가 터졌습니다. 제가 앞에 이제 김다현 양이 아니라 전유진 양의 신곡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김다현 양의 신곡이 더 대박났다 막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댓글 반응 보니까 김다현 다양한 목소리의 소유자다. 김다현 멋지다. 난리 났다. 모두를 춤추게 만든다. 극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김다현, 전유진 둘 중에 누가 우승한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대단한 우승 후보들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유진 양이 좀 몇 시간 뒤에 올라오긴 했지만 두 친구의 영상 조회수가 13,000, 23,000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다현 양의 팬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김다현 양 무대 현장에서 보고 온 사람들의 증언글 좀 봐라. 난리 났다고 하더라. 자, 왜 제가 그런 말이 나오나 좀 실제로 커뮤니티를 찾아봤는데 실제로 이 김다현 양의 요번 칭찬고래 신곡 있지 않습니까? 현장 찢었고요. 점수 대박 터졌다고 합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 드렸죠. 전유진, 김다현 두 친구가 최고 점수로 결승 진출을 했다. 제가 이 얘기는 이미 몇 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스포일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김다현 양이 전유진 양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박빙이다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두 친구는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이 진선미를 다투는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김다현 양이 신곡을 공개한 것뿐만이 아니라 최근 이렇게 가슴 따뜻한 모습도 공개를 했어요. 국악트롯 요정 김다현 경남 고향사랑 기부금 200만 원을 또 납부했다. 이 경남에서 200만 원을 또 기부한 김다현 양의 활약 활동 보십시오. 최근 행사도 많이 뛰지만 행사만 뛰는 게 아니라 기부까지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다현 양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향사랑 기부를 통해서 내 고향 경남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고향사랑 기부에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경남이 계속해서 살기 좋은 지역이 되기를 바란다. 자, 김다현, 전유진 이 두 친구가요. 마스터들의 극찬을 받습니다. 진선미 안에 들겠다. 우승하겠다. 이런 말들 들을 수 있는 거 가능하겠습니까? 그것도 이 어린 10대 소녀 2명이 말이죠. 나아가선 김다현 양의 이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면은 요런 게시물이 하나 올라왔어요. 본방사수 부탁드린다라며 칭찬고래에 대한 기대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어린 소녀가 그렇게 우여곡절의 탈락 위기로 갈 필요도 없는 이 강력한 실력자가 탈락 위기에 가는 등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결승 진출을 하며 강력한 진선미의 후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니 김다현 신드롬이 폭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매우 궁금합니다.